그래서 히터는 계속 틀 겁니다. 조금 틀 거라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자, 10-12번 때부터 가자. 자, 10-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0부터 1까지 fx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요청하는 정적분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직선을 한번 잘 봐보시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놈이에요. 이게 fx다라고 요청이 들어갔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 관한 함수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단어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 단어가 등장해요. 모든 실수 x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는 그러면 0부터 1까지만 정의가 있었는데 그 바깥쪽 라인들을 정의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렇게 요청했네. f의 -x는 fx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x가 하나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되면 얘는 대칭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고, 그럼 얘는 특별히 어떤 대칭이죠 얘가? 예, y축 대칭 함수가 됩니다. y축 대칭 함수. 그럼 나는 0부터 1까지였던 이 구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이쪽에 -1부터 0까지의 이 구간도 내가 대칭성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이 목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fx는 이거랑 똑같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 간격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주기가 2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구간의 인테그럴 얼마부터 -5부터 5까지 이 정적분을 계산하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fx는 정확하게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를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간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 확장하는 근거의 첫 번째가 대칭, 두 번째가 주기성에 따라서 그래프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째, 봐보실래요? 원래 있었던 이 과정을 좀 작게 그려보면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죠. 네, 서둘러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 y축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1의 구간이 생기죠. 그럼 얘가 간격이 얼마짜리냐면요, 이 간격이 정확하게 2간격인 거죠. 그러면 쌤, 이 다음번에서 주기가 2였다라고 하는 이 컨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그대로 들어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인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또 한 번 y축 대칭이 된다면 요 내용은 또 이렇게 가면서 얘가 -3에 대한 형태의 -2에 관한 형태가 또 한 번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또 뭐야? 얘가 계속 주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럼 주기성 부분을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대칭이 넘어가니까 왼쪽에 해당되는 이 값에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 거죠. 끝났네. 그러면 나는 -5부터 5까지 정적분하세요라고 하는 거면 일단 얘는 x축보다 다 전적으로 더 위에 존재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뭐야? 이 삼각형 몇 개? 5개. 아, 얘는 이런 삼각형이 몇 개 있었구나? 5개가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가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2였던 거니까 2에다가 높이가 얼마? 1짜리인 거니까 이 면적이 정확하게 1로서 끝나는 거여서 정답은 얼마가 되더라? 5가 정적분의 결과로 끝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 모든 실수라는 말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정의를 할 때 보시면 오른쪽에 있던 이 구간을 대칭을 통해서 넘겨주고, 그러면 간격이 2가 생기니까 그 간격을 2만큼 1,3으로 가져갔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대칭했더니 이만큼 넘어왔고, 또다시 주기성에 따라서 2씩 올려줄 거고, 또 대칭해주면 -5부터 5까지가 정확하게 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 몇 개? 5개짜리가 들어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문제가 되면 여기 해당되는 10-12번의 정답은 3번으로서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대칭성하고 이거 관계된 문제가 은근히 많아서 여러분이 좀 이런 거 보실 때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해볼만 해요. 생각보다 해볼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수식보다는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10-13번 똑같은 패턴을 한번 더 가보죠. 자, 10-13문제를 봤더니 연소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어요. 아, 연속이야? 자, 또 단어에 보니까 가라는 조건에 모든 실수 x를 썼어요. 이건 보통 주기하고 대칭성을 쓸 때 많이 쓰는데 왼쪽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이 이렇게 되는데 x 앞에 뭐가 하나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준이야, 좀 도와줄래? 준이야. 요거는 대칭성인데 얼마 대칭이지? 얼마 대칭이지? 어떻게 했죠? 이거랑 이거의 중점좌표, 즉 x는 얼마? 2대칭이야. 다시 써드릴게. f의 알파 더하기 x, f의 얘가 뭐라고 해볼까? 베타 마이너스 x. 그래서 얘가 x하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갈 때 대칭성인데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x랑 베타 마이너스 x를 더한, 즉 중점좌표를 찾는 거. 다시 설명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얘랑 얘를 더한다면 2로 나누면 2에서 대칭이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거야. 미분법에서도 중요하고 적분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 더 뭐 써가지고 보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에 관한 대칭이니까 느낌은 어떨까? 가의 느낌은 이런 거 아닐까? x가 2가 있으면 그냥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 좌우 대칭 구조가 정확하게 몰라.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를 쳐다봤어. 나를 쳐다봤더니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가 얼마라고 요청했냐면 2k 더하기 4래요. 그래? 자,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0부터 6까지가 얘가 fx dx가 얘가 k의 제곱이래.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함수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꼭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여러분 나중에 확률과 통계하면 요와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냐? 여기 x는 2 있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보아뱀 느낌 있죠? 보아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잡을게요. 이게 대칭 그래프잖아요. 대칭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 fx를 달았어. 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2쯤 정도로 준다라고 하면 대칭의 논리에 따라서 쌤, 이 오른쪽에 이거는요. 얘가 그럼 6이 되겠네요. 그렇지, 6이 되지. 왜? 얘가 4니까 여기도 4만큼 증가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조금 더. 그래프가 대칭 구조가 좀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이 정도 느낌으로 6을 갖다 달아주면 되는 거죠.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2k 더하기 4랍니다. 그럼 이거잖아. 요 정적분이 2k 더하기 4잖아, 얘들아. 대칭이라며. 쌤, 그럼 여기도 2k 더하기 4잖아요. 그쵸? 여기도 2k 더하기 4죠. 맞아요? 동의가 돼요? 대칭이라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이나 2부터 6까지 대칭성에 따른 2k 더하기 4나 뭐가 달라? 똑같이. 그래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 0부터 6까지. 그럼 0부터 6이라고? 0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여기 있겠다. 여기가 0이 있겠다. 그럼 여기가 0부터. 그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 0부터 얘가 6까지면 이렇게 칠해진단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그게 얼마라고? k제곱. 그렇잖아. 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봤을 때가 2k 더하기 4. 그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fx dx가 2k 더하기 4가 2배였다. 그럼 얘가 인테그랄 0부터 얘가 6까지 fx dx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k제곱이래.
그러면 나 물어보자. 여기 자리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 별표 친 요 부분은 그럼 면적을 뭐라고 읽으면 되겠냐? 당근? 이거 전체에서 뭐를 갖다 빼면 돼? 이거 갖다 빼주면 되지. 그래서 얘가 4K 더하기 8에서 누굴 갖다 빼? K제곱을 갖다 빼면 그게 이만큼의 별표가 나올 거라고. 문자로 쓰면.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형태가 그 내용을 쭉 잡았더니 이따 여기까지 왔어. 됐니? 이해되겠어요? 다시 대칭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내가 임의적인 그래프를 하나 잡아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2부터 6까지도 뭔가 똑같이 잡을 수 있지 않겠냐. 0부터 6까지가 K제곱이면 빨간색 버전 0부터 6까지가 K제곱이면 요 자체가 K제곱이면 요 별표는 전체 파란색에 해당되는 4K 더하기 8에서 K제곱 빼주면 되지 않겠냐고. 됐니? 민재 여기 봐볼래? 여기 고개 숙이시면 힘들어. 이렇게 잡았다. 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본 게 뭐니?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니? 0부터 그죠?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이 얘기잖아. 0부터 4는 이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저는 이거 이렇게 쓰면 어때? 전체 해당되는 누구? 4K 더하기 8이라는 놈에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누구? 요 인간의 몇 배? 2배 빼주면 되는 거 아닐까? 왜 2배야? 아니 여기가 별표면 어차피 여기도 별표니까.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봐. 저 말이 그림적인 이해가 돼야 뭘 해먹지. 헷갈려? 다시 그럼 제가 여기다가 크게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 애초부터 구간을 다 나눠서 보여드리면 되지. 자 봐. 좀 크게 그려드릴게.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달았어. 그래서 얘가 2였고 여기가 4였고 요 대칭되는 형태가 얘가 제로였고 여기가 6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 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얘가 6까지 가는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는 2K 더하기 4의 얼마? 2배. 이거를 두 번째 과정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가는 요 해당되는 이 과정은 누구랑 똑같냐면 오른쪽에 4,6하고 똑같지. 그죠?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민재야 좀 졸리면 나갔다 와.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잡아볼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0부터 6까지가 아까 조금 전에 K제곱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K제곱이래.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살짝 입혀볼게. 그래서 이게 K제곱이래. 그러면 여기 별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뭔가를 봤더니 그게 얘거든. 얘가 별표거든. 그럼 이거 뭐라고 잡을 수 있다고? 전체 해당되는 4K 더하기 8에서 누굴 갖다 빼? K제곱을 갖다 뺀다고 요거를. 그럼 요게 나오잖아. 준이 이해되니? 그림 잘 따라와. 그림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었냐면 0부터 4 아니야?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그죠? 0부터 4까지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자는 거잖아. 0부터 4까지 요거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전체 얼마? 4K 더하기 8이라는 전체에서 누구를 갖다 빼? 이쪽 별표 2개. 이거 뺄 거라고. 그럼 저 면적 나오는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전체가 4K 더하기가 8이었고 마이너스 2배 별표에 해당되는 과정이 이거였으니까 4K 더하기가 8 마이너스가 K제곱이었더라고. 자 그러면 분배해보니까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얘가 마이너스가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나버리지. K가 몇 차니? 2차. 그럼 뭐 해보니? 완전 제곱이지. 자 그래서 앞쪽의 가정이 이렇게 뒤에 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그래서 K는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그죠? K가 1이었을 때 최소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가 10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현재에서는 최소가 되는 상수 K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 1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지. 대칭성과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빼면 뭐 이런 느낌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던 거예요.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봐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보면 정리하세요.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 그림 저 오른쪽 이해 안 되면 크게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좌우 대칭 구조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10-26번을 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숙제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10-26번 아예 저부터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0-26번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워크북으로는 41번인가요? 예, 그 내용 하나 쳐드리고 10단원 마무리하고 이제 11단원 넘어가서 한 2문제 정도 하고 제가 오늘은 공부법 두 번째 시리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공부법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또 도움될 만한 게 본인에게 맞는 게 있으시면 한번 채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준아 뒤에 문 좀 조금만 열어줄래? 조금만. 네, 뒤에 그 왼쪽 창문 하나만 좀 살짝만 좀 열어주세요. 실은 이제 공기순환이 저희가 좀 잘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창들이 좀 많아서 창을 좀 열어야 되는데 창을 열면 너무 시끄러워. 아니야, 괜찮아. 감사합니다. 자, 10-26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10-26번 연결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거 아까 처음 거는 올라갔고요. 두 번째 영상까지 해서 올라가고 아마 1월달 초가 되면은 아마 이 내용들은 다 예전에 알려드린 블로그 쪽으로 아마 이동이 될 겁니다. 주소가 이전이 되고 강의 영상들은 다 감춰 놓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블로그를 타고 들어와야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혹시 잘 못 찾겠으면 나중에라도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특별하게 뭐 강의 뭐 좋거나 뭐 이렇게 많이 뭐 내용상 크게 이상한 건 없는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좀 피하는 거라서 숨겨놓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여론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f의 원의 값을 찾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을 때 우리가 행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단어가 왜 다항함수냐는 거야. 얘들아, 다항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차수거든요. 응?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에서 이 차수를 갖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줘야 된다니까. 자,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도 한번 팁으로 드렸던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 수업노트 우리 한참 쓰던 거 잠깐 스탑을 했었는데 수업노트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네, 최고차만 씁니다. 최고차. 이거 아마 있어요. 여러분 책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좌변을 한번 먼저 시행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n에 관한 형태가 2차인지 3차인지 1차인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좌변의 식은 f에 fx가 들어가는데 이 식은 뭔가를 봤더니 f라고 하는 이쪽의 함수에다가 그 x자리에 누구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a 가로에 일단은 fx의 n승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fx는 다시 한번 써보면 ax의 얘가 n승을 다시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n승을 하다 보니까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a 곱하기 a의 n승 xn승의 n승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형태가 좌변의 수식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의 수식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제가 최고차 위주로만 볼 텐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똑같이 ax의 n승 더하기 점점점점을 집어넣으면 여기 적분에 따라서 이 우변은 어떤 식의 수식이 나오냐면요. a 곱하기 n 플러스 1승분의 1 x의 n 플러스 1 이다라고 하는 놈이 점점점점 요 놈에서 누굴 갖다 빼죠? x의 제곱 요 인간을 갖다가 빼주는 형태로 수식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대요. 그럼 생각해봐. 이거랑이 동일해져야 돼. 이게 동일해져야 돼.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문자적 관점이 얘가 x의 n제곱이죠. 여기를 잘 봐보세요. 쌤,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놈하고 요 n제곱이라는 놈이 일단은 최고차가 느낌이 같은데 이 같아질 수 있나요를 일단 생각해야지. 아니 쌤, 여기 x제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x제곱까지 고민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를 실제로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들아 n이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볼래? 가정해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요, 1 들어가면 얘는 좌변은 그냥 x의 1승에 관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다가 1승을 딱 집어넣으면 우변의 형태는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a의 x의 제곱에서 여기 뒤쪽에 x의 제곱을 빼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가는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같아져야 된다며. 그러면 n이 1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를 봤더니 이 x제곱이 사라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봤더니 a다라는 놈이 얼마이면 2다라는 놈이면 얘는 가능한 거지. 아니 쌤, n이 2일 때도 가능하고 n이 3일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봐볼까? 좌변은 뭐가 되나 봐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x의 4제곱에 관한 꼴이 나오고 우변에 관한 형태는 최고차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x의 3제곱 꼴이 나와요. 안 맞아요, 좌변이, 우변이. 이게 n이 3으로 갈수록 4로 갈수록 얘는 지속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n은 얼마였고? 1이었고 a는 얼마였어? 2였다라는 것까지 오게 됩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겠어요? 다음 수는 추론일 텐데 그 추론 과정이 왜 차수로 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도 한번 직접 해보고, 그래서 왜 제가 n이 1부터일까요? n은 자연수 조건이니까 한번 1부터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상황을 봐본 거야. 그래서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아니요. 2, 3, 4가 워낙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에 관한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럼 저게 되면 이제 끝나요. 진짜 문제가 너무 심플해져요. 저것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벽이 길을지 머리가 길을지 꽝꽝 부딪히네.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다행히도 지금 얼굴 표정이 이러고 있는데 졸리신 건가요? 짜증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이 좀 짜증도 나고 어떤 일이 또 있었나 보네. 자, 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n은 1이고 a는 2였다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지. 뭐 fx가 아까 a를 이렇게 잡았고 이거 잡았으니까 난 뭐라고 쓸 수 있다? fx를 2x 더하기 얘가 b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차수를 결정했더니 문자가 딱 하나만 모르는 문자가 되면서 되게 심플하고 예뻐진 거야. 이제 끝났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집어넣어서 그럼 계산해보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미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먼저 숫자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x는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f의 제로가 되고요. 우변의 수식은 일단 제로가 되죠. 왜? 0, 0이면 제로니까. 뒤에다가 0을 딱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F0는 뭔데요? F0가 뭐겠니? B요. 얘가 F의 B는 3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F의 B가 뭐냐 봤더니 2B 더하기 B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B는 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끝나죠. 따라서 FX는 2X 더하기 얘가 1로 계산이 끝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문제에서 F의 원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3이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고민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항 함수가 딱 나오는 순간 차수, 너 차수, 너 차수, 너 차수, 너 차수. 그때 수식을 어떻게 잡아? 그때 수식을 어떻게 잡아? 20. fx는 axn승, fx는 axn승 이거밖에 안 쓴다고. 나머지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쓰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고 차수가 과연 1일 때냐, 2일 때냐, 3일 때냐를 우리가 확인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돌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0-26번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이제 11단원의 뒤쪽에 연습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11-6번하고 11-7번 두 개가 마지막으로 이제 11단원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잠깐 볼 텐데 공부법을 좀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할까요? 자,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주의 좀 환기 좀 하고 가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형태들을 해보면 물론 지금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타임 정도의 좀 약간의 좀 자유 타임을 좀 줘요. 그래야 내가 좀 숨을 쉬더라고요. 시연아 지금 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얘기를 땡겨 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봐. 제 친구 중에 뭐 이 영상 그 친구가 볼지 모르겠는데 박미선이라는 친구예요. 박미선.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전교계가 3등이었나 4등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여수, 정확하게 순천 출신이에요. 순천, 전라남도 순천.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모토로 삼았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오늘 공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은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 봤을 때 좀 내가 이 친구를 한번 좀 이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친구를.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요즘에 제가 예전에 봤던 이렇게 영상들을 좀 요즘에 가끔씩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청춘FC라고 혹시 아세요? 청춘FC? 중에 아세요? 모르세요? 안정환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청춘FC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축구의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1부 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아래쪽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인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이제 이 하위 리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거기 1등만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실패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좀 이렇게 미끄러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전 같은 걸 해서 청춘FC라고 이름 붙여갖고 합니다. 물론 이미 끝났죠. 일회성으로 했던 거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영상은 뭐가 있었냐면요. 안정환,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제목이 그거예요. 옛날에 그런 제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유튜브에는 그렇게 돼요. 박지성, 두 개의 심장, 박지성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훈련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산악 코스를 11바퀴를 도는 거예요. 11바퀴를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대략 한 4분? 그러니까 정확한 그 안정환은 3분이라고 했지만 4분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막 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참고로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비가 육군사관학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혹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요. 다 봤고요.
수능 성적을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여러 부모님의 직업군인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게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해요. 군대 갔다 오면 남학생들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다시 왜 장교를 가려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때 좀 약간 후회해서 그때 아무튼 생각을 접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기나 이런 건 다 통과를 됐었고 체력검정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체력검정이 1500m 달리기를 측정하거든요. 1500m 달리기가 진짜 힘들죠. 그럼 100m 보통 몇 초에 뛰세요? 다현 씨는 요즘 100m 한 몇 초에 뛰세요? 한 번도 안 재봤어요? 현우는 얼마쯤 뛰세요? 현우는 잘 뛸 것 같은데. 어? 100m를 6점 몇 초 뛴다고요?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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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뛰어봤어? 성현이 잘 뛸 것 같은데. 50m 가면 민지는? 민지 잘할 것 같아, 달리기. 몇 초? 모르겠어? 니네 100m 안 뛰어봤어? 운동장에 각선이 있어서 100m가 안 되지. 아 그래? 그럼 대각선을 뛰잖아. 맞아요. 그래서 50m. 그게 50m. 아 그게 50m야? 야 진짜 시골 학교는 진짜 거의 한 150m 막 이렇게 일직선이 막 그렇네. 엄청 큰데. 저는 100m를 제가 지금 예전에 다리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잘 못 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조금은 비 오는 날에는 쩔쩔쩔 올라갑니다. 힘들어요. 연고를 되게 많이 써서 너무너무 아파요. 수술 2번 하면 사람 다리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면 이렇게 내일 비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알아요. 얘가 신기해요. 이게 참 어른들 그 느낌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달려갈 때 제가 13초 뛰었어요. 13초 100m를 13초에서 12초 후반대 13초. 1500m는 그거랑 다르죠. 1500m를 그렇게 달리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근데 제가 육사를 정확하게 제가 제 기록으로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 막 열심히 뛰었거든요. 어떻게 뛰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운동장을 계속 뛰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체력을 기른 다음에 가서 그날 당일날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앞에 있는 애만 보면서 계속 뛰었어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요. 왜냐면 1등은 진짜 100m를 한 12초 정도 뛰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속도로 계속 돌아버렸어. 진짜. 와, 우리 진짜 또라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도 걔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제가 4등 했거든요. 4등. 그때 저희가 한꺼번에 한 100명 정도 뛰어요. 근데 4등 했어요. 4등. 진짜 잘하는 성적이야. 근데 제가 그거 해보면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오늘 뛰어보잖아요. 그 내일 뛰잖아요. 오늘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내일은 좀 그만큼 뛴 게 좀 덜 힘들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계속 혼자서 돌았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계속 하루에 거의 한 20바퀴, 30바퀴씩 돌고 샤워하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기숙학교였으니까. 근데 제 라이벌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미성이었어요. 걔가 저희가 이제 자습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독서실이 되게 좋은 의자와 막 이렇게 잘 돼 있는 지원이 되게 잘 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학교 안에 이제 딱 앉아서 공부를 하면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애가 박미성이었어요. 그리고 맨 먼저 다시 복귀하는 애가 박미성이었어요.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일 늦게 새벽 거의 한 3시 정도에 들어가서 잠을 자러 가요. 제가 관찰했다니까. 그러면서 얘가 한 5시 좀 넘어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 잡았자 내가 봤을 때 한 2시간쯤 자는 것 같아. 어? 근데 내가 그러면 따라했어. 병났어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때 목표로 잡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 내가 박미성보다 1분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 먼저 내가 들어간다. 그게 저의 전략이었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학교에, 응? 또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그럼 한번 잘 관찰해봐.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고 그 친구 하는 습관을 일단 그대로 한번 베껴보세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공부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해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고. 맞아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쌓아가는 건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그 20대에 꼭 이뤘으면 하는 로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0대에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카이스트를 이제 2학년 때 합격하고 3학년 때 이제 1학년이 돼서 카이스트를 들어가요. 막 생활해요. 4년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해서 박사학위 한 번에 오면 딱 통과되면 그게 28, 29살 때쯤 보통 통과가 돼요. 그게 정말 잘 되는 케이스. 쉽지 않아요. 제 동기들 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20대 박사. 20살 때 박사하는 애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걔가 어땠냐면요. 참고로 걔가 위성룡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서 봤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볼지 모르겠다. 페북 봤었는데 미국 나사 있죠. 나사. 걔 전공이 천체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지금 같이 협업을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학교 들어올 때요. 저희가 90명 정원이었는데 한 80등 후반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끝자리였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은 기숙사를 썼던 친구가 오승이라는 애가 있어요. 남자입니다. 오승이는. 걔가 정규 한 3등, 2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쓰는데 이 친구가 전략이 뭐였냐면 오승이가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1년 동안. 대박이었어요. 진짜로. 걔가 아침에 일어나잖아. 같이 일어나고. 걔가 세수하잖아. 그럼 세수하고 하고. 걔 화장실 가잖아. 똑같이 화장실 가고. 아침 밥 먹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은 방을 쓰니까 그게 더 가능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그 친구가 똑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쫓아해서 2학년 때 카이스트반을 들어갔고 저랑 같이 봤는데 카이스트반 들어가서 거기서 카이스트를 봤는데 어차피 승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걔가 정규 한 3등 정도 2등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공부하는 양을 똑같이 쫓아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막 일취월장해서 결국에는 카이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걔만 20대 박사학위를 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 물론 체력적 한계가 올기도 하고.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미 습관이 돼 있잖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습관 내가 하나 더 얘기해주면 이런 거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량이 꾸준합니다.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A형 독감 막 이렇게 걸려서 진짜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자기가 매일 공부하는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정도 하루에 100장 정도를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몸이 아프면요 0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장은 공부하고 아픕니다. 이게 되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복사해보세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잖아. 이거 할 때도 많이 하고 하잖아. 공부 잘하는 친구의 습관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 붙여봐봐. 되게 도움이 돼. 저는 그래서 저의 롤모델이 박미성이었고 박미성을 쫓아가다가 내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박미성은 2시간을 자. 많이 자면 3시간, 주말에는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 그 정도 자고요. 수업 때 단 한 번도 졸지 않아. 이게 신기한 거야. 수업 때 안 졸다니까. 안 졸아. 그리고 언제 자느냐. 선생님이 딱 나가시죠. 종치고 뭐 일찍 끝나든 뭐 하든 나가시잖아. 그때부터 바로 엎어집니다. 어디에? 여기 왜 책상에 엎어져. 그대로 자요. 10분 동안. 근데 약간 옆에서 보면 좀 추합니다. 왜? 침도 질질 흘리고 진짜로. 그리고 나서 걔가 바로 딱 종치면 애들이 옆에서 깨워주고 하면 화장실로 바로 갑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죠? 손수건 같은 걸로 닦고 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는 항상 수업 시작할 때 그 있잖아요. 여학생들 반머리 하잖아. 반머리. 남학생 반머리 잘 모르지. 여기만 이렇게 묶어서 머리 이렇게 살짝 넘겨놓는단 말이야. 그 친구는 항상 앞에가 이렇게 두 갈래가 이렇게 딱 물기가 묻어있어. 이렇게 항상. 트레이드 마크야 그 친구. 네, 그거를 오전 하고 점심 먹고 잠깐 자고. 그럼 그렇게 해서 버티더라니까. 물론 그게 고인이니까 가능하고 고이가니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고3 때 아무튼 결국엔 그 친구가 처음 봤던 수능에서는 그때 저희 때 수능이 제일 쉬웠거든요. 이제까지 수능에서 제가 봤을 때 수능이 제일 쉬웠어요. 왜 이렇게 단언컨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만점자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전과목 만점자 요즘 몇 명쯤 나와요? 요즘에? 전과목 만점 많으면 한 20명 미만이에요. 대부분 한 15명, 12명, 뭐 7명 나왔대, 8명, 예전에 1명 나온 것도 있고 막 이래. 저희 때 66명인가 그랬어요. 전과목 만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친구들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대박,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케이스였고 쉽게 나오면 좀 힘들어하는 케이스예요. 실수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를 했고요. 연대의대 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수에 제일 큰 병원 결혼해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임신해서 이제 아이 출산할 때쯤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뭔가 내가 동기유발이 잘 안 돼요? 뭔가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습관적으로 좀 잘 되는 친구들 한번 그대로 한번 복붙 한번 해보시라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저도 박미성이라는 친구를 따라하면서 내가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야, 미성아, 나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좀 도와줘. 종교도 같아서, 동아리도 같아서 이런 거 저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도움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또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어떤 한 선배가 되게 정말 스마트한데 되게 시크한 남자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배들도 보면서 와 쟤는 뭐야 이랬던 선배인데, 그 선배는요 토요일날이나 자유시간, 일요일날 자유시간들이 있을 때 뭐 하냐면 그냥 밖에서 공 차고 놀아요. 근데 항상 성적은 최상위권이에요. 남들 놀 때 너무 놀면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선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잘 이게 선배가 이렇게 놀면 솔직히 성적도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책상에 좀 앉아 있어라. 제가 너를 가끔씩 봤는데, 왜냐면 저희가 1, 2학년을 같이 3학년만 따랐었거든요. 제가 1학년이었고 그 선배가 2학년이었는데 선배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발 좀 앉아 있어라. 내가 이제 잘 돌아다녔거든. 엉덩이가 좀 가벼웠거든. 집중이 잘 안 되면 일어나서 좀 세수도 하고 들어오면 했는데 일단 좀 앉아 있어라. 아우 앉아 있으면 너무 졸린데요. 그래도 앉아 있어. 그냥 앉아만 있어라. 거기서 자고 뭐 다른 거에 상관없는 일단 앉아 있어. 근데 앉아 있는 거를 습관을 갖추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처음엔 자고 놀고 막 그래요. 공부도 안 되고. 어떨 것 같아? 계속 있으면 뭔가를 하게 돼. 책도 쳐다보게 돼. 제가 지난번 영상 찍으면서도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200권 정도 읽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시원에 들어갔거든요. 거주지가 제가 없어갖고 고시원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고시원 3개월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한 요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요 정도까지. 그 방 안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옷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게 끝이야. 텔레비전에 휴대폰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냐면 가만히 일단은 뭐 다른 거 행사가 없고 그러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고시원에 딱 책상을 쳐다보면 전공서적 보이고, 전공서적 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 보게 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신문 보고 잡지 보고 그러다가 점점 책을 본 거야.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꾸 이것저것 한다라고 해서 하지만 실은 학교 들어가시면 되게 그 학교의 시간들을 되게 잘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아까 제가 선준이한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 내신 점수가 잠깐만 좀 앉을게요. 중간고사 있죠. 중간고사 몇 퍼센트 들어갈 것 같아요? 100% 만점 중에 비율적으로 100%일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성적을 결정할 때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서술 평가, 그러니까 즉 단답형 평가들이 주로 대부분 35점, 40점 정도가 있는데 100점 만점에서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서술형, 그러니까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뭐 3.5, 3.5, 3 이렇게 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못 본다고 해서 기말고사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합산해서 어차피 성적이 나와요. 중간고사 1등 했다고 해서 뭐 기말고사 1등으로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아직은. 그러면 이번 방학 동안에도 조금 더 앉아있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제가 스터디 카페를 자주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는 거에, 여러분이 진짜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제가 한 절반 정도로 갈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가고 어디 가는 뭐 카페 같은 데 가는 것보다 스터디 카페 가서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웃긴 일이 많은 줄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보면 아실걸요? 여러분 엄마들은 스터디 카페 가면 애들 공부하는 줄 알죠? 안 하잖아요.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애들 거기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인간 이렇게 본다고 딱 열어놓고 인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갑자기 카톡 오면 카톡 확인하고, 뭐 태블릿으로 보더라도 여기 핸드폰 여기 끼고 있고 에어팟 끼고 있고.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 못 할걸요. 오히려 저는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안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가서 공부하다 보면 진짜 혀를 차는 일들이 많은 거죠. 제가 공부법을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배워보세요. 그게 전교 1등이 됐건 반 1등이 됐건 한번 똑같이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그 친구가 오답노트를 잘 만드는 것 같아. 한번 똑같이 따라 한번 해봐요.
그 친구가 좀 뭐 수학에 관계된 책을 어떻게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관찰했다가 잘 한번 여러분의 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요. 아까 얘기했던 그 20대 박사 그 위성룡이라는 그 친구가 그런 걸 정말 잘했습니다. 친구의 장점 그대로 가져가. 이 친구의 단점 안 가져가죠. 장점 다 복붙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체화 작업을 진짜 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월등해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친구들 한번 좀 잘 세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서 하나하나씩 완성해 보세요.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11단원 넘어가겠습니다. 11-6번부터 11-7번까지 두 개 마무리하죠. 자, 11-6번 한번 잠깐만 볼까요? 11-6번. 자, 거기 문제 보면 1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차 함수 되게 중요하네. 체킹 해볼까요? 2차 함수란 말이 없으면 이 문제를 상당히 풀기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을 때 gx를요 인테그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가 최소가 되는 x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요 과정이 있었고요. 아, 미쳤죠. 여기가 2라고 사죠.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fx는 제가 수식을 잡을 순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a는 0보다 크다라고 잡아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잠 좀 깨라! 몇 번을 얘기했길래? 지금 하루에 한 10번씩 깨워줘? 정신 차려. 자, gx가 지금 현재 보니까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문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잡을 수가 없어. 절대 같지 않아. 그럼 이제 뭐 해봐? 미분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는 형태로 뺄셈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내가 아까 조금 전에 fx 이렇게 잡았으니까 fx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그대로 한번 좀 잡아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고쳐보면 a의 x에 얘가 x-3이 되고요. 얘는 a의 얘가 x-얘가 x-가 4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뭐 묶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a로 한번 많은 걸 묶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a로 묶어보면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뒤쪽의 과정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5x 더하기 얘가 4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갖다 빼봤더니 어라 a 가로에 요거랑 요게 약분이 되면서 계산해봤더니 얘가 2x 얘가 마이너스 얘가 4가 되는 거 확인이 돼요. 그러네? 쌤, 그러면 G'X가 생각보다 심플하게 나왔네요. 자, 여기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2가 되네. 여기 G'X인 거죠. 그럼 제가 어떤 함수든 간에 도함수가 나오면 거기다 뭐 했냐면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붙였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대로 내렸을 때 쌤,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한다는 뜻이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gx에 관한 형태로 드러났을 거란 말이지. 그럼 참고로 얘가 1차 함수였으니까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면서 여러분 눈에 어떤 사실을 확인해? 이 지점이 뭐가 되더라? 최소가 되는 지점일 것이다. 이게 확인되지. 근데 물어본 게 뭐야? 최소가 되는 x의 값.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어? 여기 2가 그대로 온 거니까 x는 2였을 때 뭐가 되더라? 최소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야. 미분. 문자를 포함했을 때 우리는 걔를 갖다가 미분해서 수식을 쳐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극값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미분해서 그 관계를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저는 이제 11-7번 들어가서 거기까지 하고 잠깐 한번 좀 숨고르게 하죠. 뭐 어차피 뒤에 남은 게 몇 개 안 남아서.
몇 개 남았어? 오, 6개. 6개하고 뒤에 13도로 남았구나. 숨고르기 한 번 더 할 테니까 조금씩 더 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맨 마지막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 문제집 해결이 되고 나면 제가 오늘 또 다른 거 잠깐 하나를 좀 드릴 거예요. 요거에 관계된 문제. 그래서 그거 정도만 해석하고 그냥 마무리할 거라서 어떤 분들은 뭐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나시면 그냥 일찍 끝난 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찍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시고 개인 질문 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 앞쪽에 비어있는 부분들 문제 같은 거 한번 좀 다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결정할게. 이따가 제가 한 2문제 정도 드릴 거거든요. 2문제 정도? 여러분 풀어볼 만한 거 2문제 정도 드려보면 그걸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11-7번 문제 한 번 더 볼까요? 11-7번 문제. 자, 11-7번은 그럼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극대를 또 물어. 선생님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아 그래? 그럼 한번 좀 찾아가 보자. 자, fx가요. x의 3승 마이너스가 3x 더하기 a. 자,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라지 fx라는 놈을 주면서 0부터 x까지 ft dt. 이게 극대를 갖는데. 응? 한번 해보자. 극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봐보자. 첫 번째, 쌤, 여기다가 라지 f의 제로를 만들어 볼까요? 왜? 구간에 하나는 문자, 하나는 숫자니까. 그럼 얘가 당연히 제로가 되겠네. 두 번째, 우리는 뭐 해보죠? 미분해보죠. 좌변을 미분하면 라지 f'x, 우변을 미분하면 요렇게 되네. 그쵸? 쌤, 그러면 라지 fx가 극대를 갖는데요. 그러면 fx를 써볼까? 요거네요. 그럼 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요렇게 된다는데 그럼 요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요 그래프를.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를 봤더니 제가 요것만 따볼게요. 자,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x의 3승 마이너스가 3x 더하기.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미분부터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는 3가로의 x 플러스 얘가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프의 관점에서 네, 이런 식의 수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갖고 내려오죠? 여기도 그대로 갖고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함수는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으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였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였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축을 긋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2 플러스 A야.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어 봤더니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얼마가 되냐면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쌤, 그럼 그래프가 이게 fx라는 놈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지 f 프라임 x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면 라지 fx가 극대를 갖는다며요. 봐봐. 첫째, x축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x축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어때? 혜연아, 여기 한번 봐볼래?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인데 그럼 얘는 뭐를 갖죠? 극소를 가져요. 극대를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쌤,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두 번째 상황으로 이게 x축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 지점에서 뭐를 갖죠? 예, 극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x축의 위치가 이렇게 가버리면 음에서 양으로, 그럼 이 지점이 또 극소가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유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 x축의 위치는 노란색처럼 이 가운데를 관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 아니야? 2 플러스 a는 어땠어야 되고 0보다 컸어야 되고 a-2라는 요 놈은 0보다 작았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이 사이를 관통할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게 라지 프라임 x 입장에서는
극소값, 극대값을 가는 극값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이거 그려봤지만 요 놈의 축의 위치가 어디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축의 위치가 어디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거까지 한 번만 마지막 정리. 그래서 분명히 라제프를 구하는 게 맞지만 라제 프라맥스로 한번 좀 정리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의 위치가 어디로 갈까? 여기까지. 자, 마지막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고 뒤에 바로 연결할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서준 한 번만 마지막 꺼주실래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마지막 한 5분